안녕하십니까. 아빠들이 만드는 사복개혁 플랫폼 해피마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HM플래닛의 김준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적어갖고 왔습니다.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산모케어 서비스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산전 마사지, 산후 도우미, 산후 마사지, 오유술 도우미, 산모 뷰티 등 이러한 서비스들을 산모케어 서비스라고 하고 있고요. 직장과 육아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헬스케어 제품들이 헬스케어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엄마가 궁금한 거 이러한 산모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검색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광고로서 검색만으로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힘드십니다. 엄마들이 지금 원하시는 실제 궁금하신 분은 관리사의 정보, 어떤 관리사가 오시는 걸까? 이런 부분들이고요. 실제 네이버에 올라오신 질문들을 좀 캡처해왔습니다. 관리사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 다음 질문은 이제 관리사 제공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으로 교체 및 환불에 관한 내용이시고요. 보여드린 이 두 가지 질문이 이제 산모케어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 사항입니다. 이러한 불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관리사의 소득 불안입니다. 소속업체의 수수료로 20에서 3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정산후도우미의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 137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수준으로는 직업의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모바일 플랫폼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관리사의 가격, 경력, 평점, 자격사항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할인 혜택까지 제공을 하고요.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관리사와 면접을 보고 선택하듯이 방문이나 전화통화 없이도 간편하게 상담하고 실제 고객들의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 품질과 인력업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관리사의 소득 문제, 평균 소득 증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좀 해봤는데요. 산모도우미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직접 등록 운영함으로써 기존 업체의 수수료 방식의 변화를 통해 관리사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원을 통해서 오프라인 교육과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문 교육을 위한 산모도우미가 산모케어 서비스, 산후도우미를 동시에 서비스 안에서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관리사의 소득을 증대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고객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시장을 점유하고자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 분석입니다. 따로 출장 산모도우미에 대한 시장을 분석하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2015 전국 출산율 및 가족보호지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시장을 분석을 해봤고요. 전체 산후조리 시장은 약 6,500억 가량, 그 중에 출장 산후조리가 29.4%, 약 1,500억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자료를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2016년도에 정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출장 산후도우미를 이용한 건수가 21만 9,400건이고요. 금액으로는 약 1,800억 가량 됩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 지원 바우처만 통계를 낸 거고요. 이 외에 바우처 제공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와 산모케어 서비스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따로 객관화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시장 분석에 넣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초기에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은 출장 산후조리 시장, 저희가 파악한 대략 예상하기로 2,360억 가량을 보고 있고요. 이 중에 9%를 저희 목표 시장으로 삼아서 212억 원을 저희 목표 시장입니다. 일단은 요즘에 이제 저출산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셔서 출산이 저하되면 이쪽 시장도 같이 줄지 않느냐라는 논문을 많이 제기하셔가지고요. 일단은 좋은 일보 기사입니다. 소득 증산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 인생의 출산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소득상위 20에서 40%의 중산층 산모가 아이를 가장 많이 낳았고요.
최고소득층은 10년대 출산율이 높아졌다. 그 다음에 이코노미 뉴스에 보시면 정부의 출산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이 출산을 하고도 사실 사회로 돌아오는 이 직장인의 그 여성의 비율이 73.9%까지 증가하였다. 그래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직장으로 빠른 복귀를 위해서 하는 선택이다. 전문 산후 조리와 인구 최종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하고 되는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 임산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아직 없다 보니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두 군데를 저희가 경쟁 업체를 구성을 봤고요. 마드앤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산후 도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네 자체 서비스, 그 자체 서비스나 정보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기네 브랜드와 서비스 공급 자체가 목표고요.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가장 유사한 게 대리주부 서비스입니다. 자체 홈스토리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신 관리사님들이 고객의 집에 가서 파출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쪽도 산후 도우미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력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한 곳이 대리주부였습니다. 저희가 잡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은 저희 자체 서비스를 통한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광고 수입, 판매 대행 수수료를 저희가 주 수입원으로 잡고 있고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은 가장 선물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베이비페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이비페어의 직접 참가와 제휴업체를 통한 간접 참가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빼먹을 수 없는 바이럴 마케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제휴사들과 유아용 제조업체나 저희 타깃 고객이 되기 전 초기 임산부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용품 제조업체나 보험사, 그다음에 스튜디오 등 여러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서 같이 마케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일정 계획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시켜놓은 마사지 관리사 약 80여 명 전국 서비스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준비는 해놨고요. 산후조리사 약 400명 정도 지금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기 전에. 그 다음에 저희 팀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휴 영업이나 운영 홍보, 개발, 프로그래밍, 웹 디자인, 기획 운영 같이 운영하는 친구들 8명이 베이브라는 저희 임산부 대상으로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에서 같이 공부하는 직원들이 따로 나와서 참여해서 합니다. 시간 지나서 없었나보네요. 자음작 크다 안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파트너로서 지금 기존 업체가 한 8군데 정도 저희 업체 매저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분 있으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공개기업은 아까 발표자는 처음에 나올 때 다른 경쟁업체가 어떻게 수수료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나중에 발표할 때는 경쟁업체가 아닌 경쟁 M만 말씀하셔가지고 실제 출장 소개는 경쟁업체가 몇 군데 되는지 궁금하네요. 전국에 산후도움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한 60군데, 70군데 이상 넘게 나오고 있고요.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구조가 20에서 30%가 빠지는 게 일단은 법률적으로 20에서 30%를 빼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사가 그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제공 기관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본사에서 지사를 판매합니다. 보통 2천에 월 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지사를 판매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사에 수익을 줘야 되니까 그 20에서 3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관리사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사업을 접근하게 된 계기가 참 중요한데요. 저희가 베이브라는 웹에서 저희가 그 상품 소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컬에 있는 업체들도 접촉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산모 마사지나 도우미 업무를 보고 계신 실제 관리사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산모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60%까지 빠집니다. 고객이 제공하는 비용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됩니다. 1회에. 그 1회 비용 중에 관리사가 가져가는 금액 자체가 4만 원, 5만 원, 6만 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광고비가 빠진다, 뭐가 빠진다 해도 절대 그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관리사가 실제로 한 20kg 이상 정도 되는 짐을 지고 고객의 집으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져가는 건 최저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품비 빼고 세금 빼고 하면 최저식 정도밖에 안 되는 소득 수준.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나는 10만 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10만 원의 서비스를 원하지만 관리사는 4만 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을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지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업체라고 하면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따라올 수가 없는 가장 큰 원인 자체가 관리사들이 그 회사의 소속이 아닙니다. 지사장들이 고용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웹을 지금 저희가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저희 프레스토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관리사의 동영상, 사진,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본사에서는 그 내용을 올릴 수가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관리사에 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소속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일을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본사는 모릅니다. 지사는 모릅니다. 그냥 일이 들어오면 그날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안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절대 그 서비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부터가 꼬여 있는 거죠. 이미 지사를 팔았고 이미 30개 이상의 지사들을 다 팔아놓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와서 변경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비용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회사 설립은 2016년 8월달에 설립을 하고요. 지금 9월부터 정식으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했지만 관리사 모집을 하는 데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각처럼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관리사를 모집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서비스에 대한 자기 검증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정보 제공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해결을 하고 저희가 관리사에 대한 이러한 저희가 갖고 있었던 처음의 생각들 두 관리사도 소득을 증대시키고 고객 내가 지불한 비용만큼의 서비스를 받게끔 하자. 그리고 중간에서 나가는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여보자. 이런 이제 취지를 이제 설득시키는 데 상당히 좀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기존 업체들 여기에 지금 뭐 화물출장 기업이나 아이먼 기업이 해놨는데 이쪽 업계에서는 좀 나름 이름이 있는 유명한 업체들입니다. 저쪽 업체에 가면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하느냐. 너희는 이만큼 안 되면 돈이 안 된다. 근데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쪽 남사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무조연 쪽하고 이하고 어떻게 돼요? 사무조연 차이점 맞지? 그쪽 사무 인력이랑 그리고 사무 조리 뭐 이런 거에서 관리잖아요. 그쪽에 그 사무 인력이랑 이쪽 사무 인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일단은 사무조리원은요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연계되어 있는 아니면 근처에 있는 사무조리원으로 가서 보통 2주 정도 요양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출장 사무조리 시장은 정부에서 이번에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소득 80%까지는 작년까지 소득분이 80%까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집으로 방문을 해서 제가 요양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노인 제가 요양 보호 사업하고 똑같은데 집으로 방문을 하여 산모와 아이를 케어해주는 관리사가 파견이 되고요. 그 비용이 보통 86만 원 정도 됩니다. 그 86만 원 중에 뭐 유치에서 많게는 10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산모들은 실제로 1, 20만 원 정도의 비용만 부담을 하면 20만 원의 그 2주간 아이와 나를 케어해주는 관리사가 집에 와서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산소리를 집에서 안 조리를 줘요. 하는 게 집에 와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 규모 자체도 전체 600억, 500억 시장을 전체 저희 시장 규모로 본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사무조리를 하고 있는 비율이 29.3%입니다. 이게 작년도 그 통계 자료고요. 그래서 그 작년에 실제로 이용을 했던 가정 사무조리를 이용한 건수가 21만 9천 건입니다. 작년도 산모가 아직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한 대략 한 40만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50% 이상이 제가 집에서 출산조리,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을 한 비율입니다. 이거는 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가업자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은 이용 건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이런 사업을 하는 계기가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은 사무잖아요. 행복한데 그만하다가 그 다음에 그 구성원이 빼놓으신 분이 있어요. 경험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 구성원 인력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직원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더 오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계기는 일단은 이 불합리한 걸 좀 바꿔보자였습니다. 그 산모들한테도 그래서 저희가 산모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산모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뭐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 영업을 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은 베이뷰라는 저희 임산부 커뮤니티 어플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영업 대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그냥 영업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저희가 실제로 베이뷰에서 근무하는 게 2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구상하고 검증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이쪽 업체에 계신 분들을 만났을 때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들하고 대화가 통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성원들 전부 다 베이비 관련 어플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고요. 뭐 따로 외부에서 들어온 인연이라고 하면 티켓몬스 때 이제 뷰티 영업을 했었던 직원이 저희 영업 제휴 영업 담당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한모 뷰티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같이 저희가 조인이 됐고요. 발표 시간 마련되셨습니다. 아,